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수술방에서 A라인 잡으려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환자 상태는 계속 신경 쓰이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몇 분, 몇십 분이 환자의 예후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늘 조급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간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등장한 기술, 바늘 없이 연속 혈압을 측정하는 클리어사이트 시스템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리부터 최신 임상 데이터까지 선생님들의 임상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꽉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왜 이런 장비를 고민하게 됐는지 그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이 클리어사이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파헤쳐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 믿을만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좀 꼼꼼하게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걸 우리 임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가치에 대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라면 매일같이 겪는 딜레마죠. 바로 이 정확성과 위험성,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말입니다. 환자 혈압이 출렁인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바로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비트비트로 정확하게 봐야 하니까 A라인 잡아야겠다.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니까요. 근데 A라인 잡는 게 말처럼 쉽나요? 시간도 걸리고 혹시 모를 합병증 걱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그냥 NIBP만 보자니 저 모니터에 뜨는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계속 찝찝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수술방에서 하는 고민. 이 골드 스탠다드라는 게 사실 공짜가 아니죠. 대가가 따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시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A라인 하나 잡고 세팅하는데 최대 45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45분이요? 응급 상황에서 45분이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게다가 숙련도가 필요하고 혈관 손상, 감염, 혈전, 우리가 다 아는 그 리스크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른 대응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클리어사이트 같은 기술입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한 대안은 없을까? 하는 이 임상 현장의 간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바늘도 없이 그냥 손가락에 커프 하나 감았을 뿐인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동맥 혈압을 착착 보여주는 걸까요? 그 똑똑한 커프 속에 숨겨진 기술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볼륨 클램프라는 기술이에요. 용접 클램프. 말이 좀 어려운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커프 안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손가락 동맥이 심장이 뛸 때마다 미세하게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걸 감지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부풀어 오르네? 못 부풀게 눌러야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말 비트비트로 커프 압력을 조절해서 동맥의 직경을 똑같이 유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풍선을 쥐고 있는데 그 팽팽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쥐는 힘을 조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그 순간, 그 동맥 직경을 유지하기 위해 커프가 가하고 있는 그 압력, 그게 바로 동맥 혈압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혈압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CO, SB, 수액 반응성 지표인 SVV, 그리고 SVR까지. 아니 이건 거의 A라인에 PAC까지 넣어야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잖아요. 이 모든 걸 그냥 손가락 커프 하나로 비침습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혈압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환자의 전체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 혈액학 모니터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막강한 장점, 설치가 진짜 너무너무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냥 모니터에 환자 키, 몸무게 같은 거 입력하고요. 손가락에 사이즈 맞는 커프 채우고 심장 높이에서 제로잉 한번 딱 해주면 끝입니다. A라인 잡을 때처럼 소독하고 장비 챙기고 각도 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요. 보통 1, 2분이면 세팅이 다 끝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심장수술 환자 연구를 보니까 클리어사이트는 세팅하는데 평균 1.7분, 근데 A라인은 평균 5.6분이 걸렸대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몇 분의 차이가 바쁜 수술방에서 얼마나 큰지,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우리 의사들은 항상 뭘 확인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숫자가 엉터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과연 이 장비를 믿을 수 있는지 연구 데이터라는 언어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죠. 어떤 새로운 장비의 정확도를 본다? 그런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의 정답지, 즉 골드 스탠다드랑 직접 비교해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침습적 동맥관 A라인이 그 정답지가 될 거고요. 같은 환자한테 A라인이랑 클리어사이트를 동시에 달고 두 값이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논문들 보면 이 그래프 정말 지겹게 나오죠? 바로 블렌드 얼트맨 분석입니다. 이걸 보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이어스, 우리말로 하면 편향. 이게 뭐냐면 클리어사이트 값이 A라인 값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높게 혹은 낮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Limits of Agreement, 일치 한계. 이건 뭐냐면 오차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95%의 측정값이 이 범위 안에는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이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두 방법이 꽤 잘 맞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숫자가 바로 이 percentage error, PE입니다. 이건 그냥 두 값이 임상적으로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만큼 비슷한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 PE가 30%보다 낮게 나오면 이 정도면 두 장비를 서로 교체해서 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30%라는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MI 기준, 미국 의료기기 협회에서 만든 기준인데 혈압계 정확도의 거의 최종 관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바이어스, 즉 평균 차이가 5mmHg 미만이어야 하고 차이의 표준 편차는 8mmHg 미만이어야 한다는 아주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클리어사이트는 이 까다로운 AMI 기준을 통과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한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두 가지 상황, 제왕절개랑 심장수술, 이 두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연구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테이블 환자 연구를 볼까요? MAP 편향이 4.73, P가 22.6%. 우리가 아까 봤던 30% 기준 안에 들어오죠. 괜찮은데? 싶습니다. 제왕절개 산모 연구는 더 좋아요. 편향이 마이너스 2.7 mmHg. 이건 심지어 AMI 기준까지 충족한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심장수술 환자에서 CO를 본 연구도 PE 26.4%로 교체 가능 기준을 만족했고요. 근데 여기 마지막 고넨신의 심장수술 연구를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MAP 편향 자체는 마이너스 0.5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AMI 기준은 미충족이래요. 왜냐? 값들이 너무 넓게 파져 있다는 거죠. 즉 평균은 맞는데 어떤 때는 너무 높고 어떤 때는 너무 낮게 나와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환자군이나 수술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연구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평균 동맥압, 즉 MAP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꽤 정확하게 나오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 펄퓨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MAP잖아요. 그건 믿을만 하다는 거죠. 하지만 수축기혈압 SBP는 좀 들쭉날쭉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클리어사이트를 쓰실 때 이 점은 꼭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MAP는 신뢰하되 SBP는 참고용으로 보자, 이 정도로요. 자, 그럼 케이스 스터디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제왕절개입니다. 특히 산후출혈 위험이 높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아시다시피 이 환자들은 혈액학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확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 사이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숙의 연고의 블렌드 얼트맨 플롯입니다.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가운데 실선, 즉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2.7mm HG, AME 기준 5보다 훨씬 안쪽이죠? 그리고 점들이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정확히 8.0, AME 기준이 8이었으니까 딱 턱걸이로 통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왕절개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클리어 사이트가 보여주는 평균 혈압은 A라인만큼이나 믿을 수 있다. 이걸 데이터로 딱 보여준 거죠. 단순히 정확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클리어 사이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만출되는 그 순간 혈액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프리로드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카리악 인덱스는 하늘로 치솟고 반대로 SVR은 뚝 떨어지죠. 출혈이 시작되면 이 변화는 더 드라마틱해질 거고요. 클리어 사이트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SVR이 너무 떨어지네. 페니레프린을 좀 준비해야겠다. 혹은 CI는 괜찮은데 혈압이 떨어지니 출혈을 더 의심해야겠다. 이런 식의 한 발 앞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확 올려서 혈액학 모니터링의 끝판왕이죠. 심장 수술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서도 클리어 사이트가 잘 버텨줬을까요? 이 표는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 곤신 연구 결과인데요. 결과가 좀 복잡합니다. MAP의 평균적인 차이, 즉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0.5mm HG로 거의 완벽해요. 근데 결론은 AMI 기준 미충족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치 한계, 즉 오차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겁니다. 평균은 0에 가까운데 어떤 값은 플러스 30, 어떤 값은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니까 도저히 임상적으로 믿고 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SBP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A라인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저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덧붙입니다. 엄격한 AMI 기준으로는 탈락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통계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AMI라는 아주 높은 허들 하나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이 기술의 모든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입니다. 그리고 정확도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 연구에서도 이점 하나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설치 시간 보세요. 1.7분 대 5.6분. 이 4분의 차이는 그냥 4분이 아니죠. 수술방 턴오버 시간, 마취 유도 시간, 이 모든 걸 단축시키는 아주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이 시간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TAVR 시술 연구에서는 클리어 사이트를 썼더니 하루에 최대 3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3시간이면 수술을 한두 케이스는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병원 경영의 관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부터 실제 데이터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클리어 사이트, 이거 과연 A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나은 NIBP 정도의 보조도구에 불과할까요? 이 표가 클리어 사이트의 명과 암을 딱 보여줍니다. 장점? 확실하죠. 첫째, MAP는 꽤 믿을만하다. 둘째, 설치가 엄청나게 빠르고 편하다. 셋째, A라인과 관련된 모든 합병증 위험이 제로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SBP는 믿으면 안 된다. 레이노 현상처럼 말초 순환이 안 좋은 환자, 혹은 septic-shock 환자처럼 고용량의 승합제를 쓰는 환자에서는 값이 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로 동맥혈 가스 분석, ABGA는 할 수 없다. 이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정확성이라는 잣대 하나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세 단어에 있어요. 속도, 안전, 그리고 편의성. A라인 잡느라 허비하는 시간 없이 마취 유도 시작과 동시에 환자의 혈액학적 트렌드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바늘 찌르는 시술 자체가 없으니 합병증 걱정도 없다는 것. 그리고 누가 하든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클리어 사이트가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클리어 사이트가 A라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심장수술처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가교, 즉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라인을 잡기 전까지의 모니터링 공백을 메워주는 다리, A라인을 잡기엔 좀 애매하지만 NIBP만 보기엔 불안한 중등도 위험 수술에서의 든든한 다리, 바로 이 가교 역할이 클리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임상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 선생님의 임상 현장에서 이런 환자한테는 클리어 사이트 한번 써보면 정말 좋겠다 싶은 환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응급 제왕절개 산모라든지 혈관 찾기 정말 힘든 환자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제 때문에 A라인 잡기 부담스러운 환자, 여러 케이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진료에 새로운 옵션 하나를 더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